딱 들어가자마자 현관에 안방 문이 바로 직행하는. 그리고 화장실이 거실 한복판에 그냥 방이 있어야 될 자리에 화장실 욕실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주방을 남향이 안 두잖아요. 주방은요. 네. 안녕하세요. 아차산 대만신 연암 정경아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업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업이 과연 무엇인가? 예전에 이제 저한테 상담을 오시고 저한테 정성도 들이시고 다니시던 신도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부산 분이셨는데 모 부자네 집 하면 알 정도로 부를 이룬 집이었어요. 네, 그 부의 시작은 할머니 때부터 시작됐는데요. 옛날 말로 육고기, 그러니까 고기를 끊어서 자판에서 파시던 일을 하셨던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그래서 그 힘든 일을 하시면서 돈이 생길 때마다 그 온천장 주변 쪽으로 다 이렇게 땅을 사신 거예요. 계속해서 한 평, 두 평씩 땅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건물이 한 30채 가까이, 빌딩이 30채 가까이 될 정도의 부를 이룬 집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불심도 세셔가지고 되게 절에서 불공도 많이 들이시고 굿도 많이 하고 사시던 분이었는데,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재산이 이제 자식들한테 물려져 갖고 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던 어느 날 살고 있던 집을 허물고 새로 짓기로 합니다. 이 집에서요. 그래서 그 살고 있던 집을 허물고 났는데 그 터에서 엄청 굵은 구렁이 한 마리가 나온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인부들도 무섭고 당사자들도 너무 무섭잖아요. 영화 얘기 같아요. 구렁이. 그렇죠. 구렁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구렁이 업이라고 했는데 미처 그런 생각도 할 틈도 없이 너무 공포스럽고 무서우니까 그 당시에 스님을 모셔가지고 그 구렁이를 자루에 담아서 해운대 바닷가에 가서 회원을 하고 방생을 해서 풀어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왔더니 그 다시 터에 돌아왔더니 또 있는 거예요. 구렁이가. 풀어줬는데 집에 또 있어요. 알고 보니 한 쌍이었던 거죠. 그래서 또 똑같이 그 구렁이도 회원을 해버립니다. 풀어줘 버립니다. 이 집에서. 그리고 난 다음부터 집안에 가세가 기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세가 기운다고 하기에는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뭐 쉽게 망하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형제들끼리 다 재산 싸움으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남편은 큰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그리고 건물들도 한 채 한 채씩 팔아서 다 재산이 소실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구렁이를 했다가 좋게 스님이 불러서 풀어준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집터를 지키는 업신이라고 해서요. 없이. 네, 업신이라고 해서 구렁이가 도망가거나 떠나지 않은 다음에는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집안에 있는 복을 그냥 내줘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구렁이가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어떤 안전애군을 막아주는 그렇죠. 이런 복덩이 하고 재물을 불어주는 복신이었던 거예요. 그 복을 풀어주게 돼서 그 복을 그냥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얘기를 옛날에 노부살님한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처음에 구렁이 한 마리를 이제 방생을 했잖아요. 근데 돌아왔더니 구렁이 한 마리가 또 있어서 어떻게 더 빨리 올 수가 있느냐 우리보다 했더니 그 노부살님 하시는 말씀이 구렁이 없이는 한 쌍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감나무에 걸려있는 구렁이다, 뭐 이렇게 되면 그거는 해가 끼칠 수 있는 구렁이가 되는 거지만 그 털을 팠는데 거기 안에서 나온 거니까 어떻게 도대체 그 땅속 안에서 구렁이가 살 수 있을까? 구렁이가 살고 있었는지. 집터가 안 좋은 집터를 혹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반 사람들은 사실 알기는 좀 힘들어요. 일반 사람들은 알기는 좀 힘든데 단순하게 알 수 있는 거는 관리가 잘 안 된 집들 있잖아요. 우리가 흉가
네네. 하듯이 흉가는 아니어도 뭐 집에 나무 마당이 있으면은 풀나무들을 무성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집 자체에 각이 좀 많다든지 각이 이렇게 각이 너무 많이 진 집들 있잖아요. 이렇게 트여진 집이 아니라 네. 그리고 집이 그래서 각이 너무 많이 져서 좀 한쪽이 어둡고 조금 껌껌하다든지 이런 집터들이 썩 좋은 집터들은 아니에요. 오랫동안 방치되고 네, 해가 좀 잘 들지 않는 그렇죠. 집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사 때 이제 이게 동향이나 남향이나 그렇죠. 이런 거를 그런 걸 따지는 게 따지는 약간 거죠. 그리고 현관에 딱 들어갔을 때 그냥 우리가 중문이라는 걸 설치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그 복을 한번 걸러준다라는 의미거든요. 액을 한번 걸러준다는 의미도 줘요. 중문을 나가는 설치하는 복을 좀 게. 막아주고 네. 들어오는 액을 좀 막아준다. 풍수하시는 분들이 되게 집 짓고 아파트 짓고 뭐 이런 집 지을 때 많이 참여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역할인데 딱 들어가자마자 현관에 안방문이 바로 직행하는. 그리고 화장실이 거실 한복판에 그냥 방이 있어야 될 자리에 화장실 욕실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주방을 남향에 안 두잖아요. 주방은요. 네네. 근데 그렇게 주방을 남향에 둔 자리에 있다든지 그럼 좋지 않죠. 만약에 그렇게 되어져 있는 집을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됐어요. 네. 그럴 경우에 좀 그 털을 반드시 비방을 해야죠. 비방을 해야 되는, 네, 네.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렇죠. 특별하게 뭐좀 급하게 뭐 비방을 하고 좀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근데 모두들 이렇게 셀프 비방을 좋아하시죠. 네, 근데 맞아요. 셀프 비방이 어느 정도까지 얼만큼 효과가 주어질지는 사람마다 너무 복불복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우선 각이 너무 많이 지고 한쪽 집안의 한쪽이 너무 어둡다라고 한다면 제일 첫 번째로 그냥 혼자 하실 수 있는 건 그쪽에 등을 세우거나 스탠드 등 같은 걸 세우거나 해서 털을 밝게 불을 항상 켜놓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듯이. 그게 셀프로 가장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어느 순간에 사업이 잘 되다가 집을 이사를 하고 나서 네. 사업이 갑자기 장사를 잘 안 되거나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집터의 문제 때문에 집터의 문제도 있고 이사의 방위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사의 방해. 네, 우리가 이사할 때 대장군 삼살방 쪽으로 가지 않는다. 그 온갖 재난을 끌고 오고 재물의 고리를 끊어낸다. 뭐 몸진방이라 그래서 몸을 다치게 한다. 이런 방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피하고 가셔야죠. 이게 말씀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터에 관련된 게 단순히 이 영상 하나로 끝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다음번에 네. 제대로 준비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